여러분들이 그 경전에 이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뭐냐? 어떤 것이 이제 수행의 출발점이냐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말씀하신 게 정견이고요. 바른 견해를 갖춰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계율이라 그랬거든요. 청정한 계율이다. 그래서 이 정견과 청정한 계율은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갖춰야 될 기초, 이런 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정견이 필요하냐 하면, 정견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의 바른 방향성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쪽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동쪽으로 가거나 북쪽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남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행복을 안 원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텐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꾸 이제 고통을 받는 길로 간다면은 평생을 해도 그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정견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수행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다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방향성을 알았다 해도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걸 모르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부산에 도착하는 길을 알았어요. 지도도 알고 뭐 차 타고 가는 방법도 알고 다 알았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그 부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대전쯤 가다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거기서 놀다가 시간 다 보내다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는 길에서 그 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아야 그 가다가 중간에 엉뚱한 길로 새지 않고 우리가 목적하는 그 부산에 도착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팔정도의 시작인 이 정견은 우리가 이제 그 부산에, 예를 들면 부산에 도착하기 위한 나침반, 지도, 뭐 이런 역할을 해주고요.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실제로 가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설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견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낼 건지, 또 그런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불교의 핵심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이 중도 정견을 완성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 정견이라는 것을 먼저 바로 세우고, 이거를 이제 실천을 통해서 이 정견을 완성해 나가는 이런 이제 수행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이 또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요즘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되게 어떤 자기 고집이 많고 자기 견해가 많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보통 그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이제 탐욕이 앞서서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할 테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면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못해서 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중도라고 하는 거에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치우치지 않는 어떤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런 중도를 계속 실천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되게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그러니까 막 자기 생각에서 너무 우기지 않고 정말 이렇게 합리적이고 바른 생각으로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중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균형 잡힌 마음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긴다거나 고집 피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마음 상태, 그런 거를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보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렇게 들으셨죠, 그죠?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결국 병견, 이렇게 어느 하나의 치우친 견해를 가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중도를 터득한 사람들은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주 객관적이고 정말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마음의 균형을 잡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아주 객관적인,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그죠? 보통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듣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중도적인 의미라는 것은 그 우리가 고정관념을 없애고, 고정관념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이런 치우친 견해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을 없애고 그냥 이 현재 있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우리 삶에서 주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지금 이래 성복을 입고 교회에 들어가면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뭐 모자도 쓰고 이렇게 양복을 딱 입고 만약에 교회에 들어간다면 환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뭐가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보다는 이 고정관념, 저 사람은 불교도고 나는 기독교다. 이래서 이제 서로가 저는 이제 나쁜 놈, 나는 이제 좋은 사람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견해들이 결국은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잖아요. 그죠? 사실 그 내용을 보기보다는 어떤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그 관념이나 개념에 의해서 세상 전체를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툼을 이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사실 인생이 사람 사는 게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 살겠어요. 그죠? 생각이 다르고 뭐 얼마든지 가치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 시각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는 틀렸다기보다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감정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매장시키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 보면 치우친 견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도적인 관점을 잘하면 어떤 그런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뭐 불교도든 기독교인이든 간에 만약에 정말 그 마음이 순수하고 집착을 하지 않고 썩냄이 없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중도적인 견해 또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 이런 걸 갖춘다면은 우리가 서로 다툼보다는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조화와 화합, 이런 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이런 중도적인 그 사고방식, 이런 것은 우리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보통 정치가들이 이야기하는 나는 중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애매모호한 거지. 그런 거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가 되려 그러면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난 그 마음 상태가 이제 중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도라는 것이 의미가 이런 여러 가지 불교적으로 보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올바른 수행을 하게 하는, 요즘 뭐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는 굉장히 많은 어떤 수행법들이 혼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건지 이런 걸 파악하기도 힘든데, 그런 것에서 명확한 기준점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터득하게 되면 자유로운 사고, 객관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런 자기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서 아주 객관적이고 바람직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